과거 조상들은 가구나 공예품, 건축물을 만들 때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목조물이 뒤틀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금속 장식, 장석을 사용했는데요. 장석에는 실용성뿐만 아니라 옛사람들의 소망이 새겨져 있어 더욱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60년째 정교한 솜씨로 장석을 만들며 전통 장석의 소중함을 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현승 장석 기능 전승자입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양현승 전승자는 중학교 졸업 후 광주의 외숙부 집에 맡겨졌는데요. 전통 장석을 만들던 외숙부에게 기술을 배우면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것이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막내로 일하며 잔심부름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외숙이 광주에서 이 장석리, 그때 당시 60년대 장석리를 하고 계셔서 한 3년 이상을 내가 우리 외숙 밑에서 단돈 10원도 받지 않고 전혀 급료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선배 한 분이 이제 그 경남 진주에, 그때 당시 진주에도 굉장히 이런 그 전통 가구가 아주 유명했었어요. 그래 진주로 같이 한번 가자 해갖고 모르게 반보쯤을 싸가서 이제 그냥 우리 외숙한테 이야기 않고 그냥 거리 가버렸었죠. 그래서 거기서 그 배워가지고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67년도 정도, 7년도에 서울에 와서 좀 또 서울에서 일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서울로 올라와서 그때 당시는 왕십리 지금의 행당동, 신당동, 하왕십리 이쪽으로 그런 나전칠기나 이런 자개 뭐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쭉 그렇게 서울에 있는 장석들을 배우게 돼가지고 72년도에 내가 이제 내 사업을 하게 된 거죠. 한 10년 만에 군대생활 포함해서 10년 만에. 그것을 어디서 했냐면 인사동 교동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기서 내가 이제 공방을 내갖고 지금 현재 하던 식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방 한 칸에 얻어서 거기서 장석을 만들어서 이제 인사동에가 굉장히 그때는 고가구 고미술상들이 많아서 거기서 이제 하는데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아주 재미가 있어요. 만들기가 바쁘게 주문도 많았지만 바쁘게 착착 찾아가면서 현찰도 딱딱 주고 그래서 야, 이 직업 좋다. 한 1년 정도 하니까는 뭐 집 한 채 살 정도로 뭐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78, 9년도에 내가 이제 아현동으로 이제 집을 큰 채 얻어가지고 거기다 1층에서는 공방을 하고 또 2층에서는 살림을 하고 아현동에서 하다가 이제 대흥동 요리 다시 또 이사 와서 이제 여기서 벌써 한 30년 이상 여기서 그렇게 했네요. 양현승 전승자에게 장석은 마냥 좋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이 힘들지 않게 먹고 살기 위해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문득문득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굴뚝 같았습니다. 80년대, 90년대 이럴 때에는 이 장석이 막 기계화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쏟아졌었는데 도저히 우리 이 기술만으로 수작업을만 해갖고는 감당해내지를 못할 또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번 기계적으로 어떻게 해본다 하면서 해봤는데 도저히 우리 수준으로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런 상황 때 좀 내가 사업도 잘 안 되고 장석을 내 밑에서 내 후배로 같이 일을 하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너도 차 한 대만 사갖고 들어와라. 그때 당시 제일 좋아하는 거 관광산업. 관광객들 모집해서 어디 막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때 당시 한참 그 관광이 뭐 했을 때 솔깃하죠. 이 장석으로 해가지고 이게 한번 또 이제 엎어먹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호응하다가 뿌리쳤어요. 아니야, 나는 관광 사업 안 해. 이 장석을 이대로 하겠다. 나 이렇게 배운 거 그냥 이대로 버릴 수는 없고 한 가지 유물로 쭉 파고 지금까지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직업으로 쭉 파다 보니까 오히려 나한테는 너무 다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 거지 않느냐. 주변 사람들이 장석을 포기했지만 양현승 전승자는 장석에 몰두했는데요. 전통 장석 제작에 허무함을 느끼던 그때 전승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공모전, 우리가 이런 공모전이나 어디 작품전 같은 데다 출품을 저도 꽤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장도 받았는데 상이 많이 모아지니까 이제는 이제 기능 전승자도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능 전승자에 도전했는데 아이고 심사가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심사위원들이 그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4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대단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아무튼 뭐 수고하셨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발표할 때까지만 이제 기다려야죠 뭐. 그래서 제가 2004년도 이제 제가 기능 전승자가 된 거죠. 장석에는 종류가 많은데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지역마다 제작 방법도 형태도 조금씩 다른데요. 장석에 새긴 글씨나 동물 모양에는 각각 품고 있는 의미가 있어 살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것만 해도 반다지만 해도 우리가 뭐 이렇게 각 지역적으로 강화 반다지, 숭숭이 반다지, 또 밀양 반다지, 고창 반다지, 남도 반다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머리장, 나비장, 2층장, 뭐 3층장, 통영장, 전주장 그 지역적으로 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우리가 그 지역적인 장석을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붕어는 우리가 언제나 사람은 저녁에 잠을 자지만 붕어는 잠을 자도 눈을 뜨면서 자기 때문에 모든 우리 재산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해서 그 붕어 같은 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거북이 장석도 있고 거북이나 이런 또 뭐 사슴 여러 가지 모양은 장석에다가 많이 새기고 있죠. 이제 거북이는 하나의 그 자물통으로도 활용하지만 조각으로도 문양으로도 많이 붙여놓고 그렇습니다. 과연 전통 장석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제일 먼저 장석에 도안을 내 가지고 그 도안으로 해서 금속판에 넣어서 대고 그린 다음에 그걸 떼내고 그와 똑같이 정이나 실톱으로 오려서 낸 다음에 조각 들어갈 것은 가선을 넣고 조각을 넣고 조각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직접 거기다 못을 박을 수 있게끔 못구멍을 뚫어가지고 잡제비한 다음에 그것을 줄로 면 처리를 잘 해야 돼요. 이렇게 모든 것을 견본을 내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만들려고 보면 하루 이틀이 넘어 걸리고 한 벌 가지고도 일주일이 넘어 걸리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섬세한 일은 한 달, 2달도 좋죠. 지금 현재 우리가 조각 놓고 있는 저 반다지, 조각 반다지는 보통 우리 3사람이 달려들어서 해도 열흘 정도는 잡아야 한 벌이 나올 정도니까. 전승자에게는 꾸준히 작업 의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승자를 고집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다 어느 정도는 다 우리 애들도 다 해요. 그러지만은
이제 지금 현재 기술자하고 나하고 둘이는 그 조각 같은 것은 상당히 장석에서 꽃인데 그것은 뭐 누가 봐도 아 이건 참 조각이 괜찮하다 그럴 정도로 할 때는 어쩔 때 흐뭇하고 좀 그렇죠. 이제 저한테 의뢰하신 그분이 작가신데 아마 여기저기 다 여러 군데서 했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제일 나았던가 지금까지 한 4, 5년 그냥 꾸준히 지금 현재 저하고 거래를 하고 있어요. 전승자로 선정된 후 전시회에 참여하며 전통 장석의 예술성과 실용성을 알리려 힘쓰고 있습니다. 인사동에 공예문화진흥원이라고 지금도 있죠. 예. 거기에서 제가 세 사람이서 해가지고 합심해서 그것을 우리 전시회를 일주일간 했었어요. 장인들이 자기 한번 전시회 한다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누가 전시회 하고 있으면 그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뭔지 몰랐었어요. 지금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정말 그런 일을 했었구나. 그때 당시는 모든 게 불알만하고 이거 야 처음 해보고 누구 뭐 말 들어가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3인이 딱 어울려서 이제 하니까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딱 하고 나서 그 손님들이 평가해줄 때는 너무 다 흐뭇하고 좋았었어요. 전통 장석은 쓰임새도 매력도 넘치지만 자동 생산화에 밀려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요. 양현승 전승자는 전통 장석 제작법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이렇게 흘러나왔는데 아무리 요즘 산업화가 됐다 해도 또 흘러나갈 것은 그대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은이가 끊겨버리면은 복원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 문화재를 이것을 한번 손을 봐야 되는데 그때는 그 장인들이 없으면은 그것을 똑같이 만들어서 거기다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꼭 장석은 계승이 돼야 되고 이어나가야 되는데 우리 젊은 층들이 이것을 잘 하려고 하지를 않고 또 사람 하나 쓴다는 것이 상당히 또 어렵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역사를 잊은 우리 민족은 미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까지 이것을 계속 연결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